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안전한 청주, 행복한 청주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시작한 민선칠기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이번 주부터 민선칠기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에 민선칠기 후반기가 그리 희망적이지만은 않다고 하지만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청주시의 적극적인 행정력이 필요할 텐데요.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한범덕 청주시장과 함께 앞으로의 시정 운영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2년 전에 취임 당시에 이제 태풍 북상으로 시작부터 고난의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코로나19로 후반기도 긴장의 끈을 좀 놓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년 동안을 돌아보시면서 좀 떠오르는 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간의 소회 부탁드릴게요. 예, 지난 7월 1일이 제가 4년 임기 시장직에 꼭 반환점을 도는 2년이 지났습니다. 어찌 보면 짧다면 짧을 수 있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는데 참 굳은 각오로 잘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제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보면 역시 좀 미흡한 부분을 제가 느껴서 죄송스러운 면도 많구나.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남다른 또 보람도 느끼는 전반기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8년 7월 1일이 폭우가 엄청나게 오고 태풍이 이어져서 네네. 취임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난의 연속이었고 또 지난해에도 예기치 못하게 미세먼지에 아주 휩싸여서 상당히 모든 시민들이 고생을 했었습니다. 또 청주의 대기질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웠는데 올해는 또 뜻하지 않게 전 세계가 지금 팬데믹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그쵸. 이걸로 지금 아직 그거는 진행 중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제가 선거 때도 공약으로 내걸고 또 시장에 들어와서도 시정의 제일 목표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안전에 방점을 뒀었는데 그게 아직도 연속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면서 또 그러면서도 우리 시청 직원들과 함께 어떤 뿌듯한 보람 있는 시정은 이어왔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2년 이제 반환점을 돌았기 때문에 더 한층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청주 만드는데 더 진력을 하겠다 이런 각오를 갖게 되는 시점입니다. 네, 이 더불어 잘 살기 위한 청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셨는데요. 취임 당시의 공약들이 2년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다 만족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재난에 대비한 안전 청주를 생각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면이 완벽해야 되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안전체계 시스템을 갖추는데 무엇보다 노력을 하고 또 중앙정부와 도에 요구를 해서 안전에 대한 시설 이건 인위재난 자연재난뿐 아니라 인위재난 네네. 그래서 이제 태풍이나 폭우 폭염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통시설 같은 거 또 취약지 여성 범죄에 대한 셉카 설치 등 네. 여러 가지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대통령상도 받고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고 특히 올해 지속하고 있는 5030 네. 자동차 시내 주행을 좀 속도를 낮춰서 사고 없는 요새 민식이법이니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에 방점을 둔 게 생각이 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역시 협치를 그때 하자고 가버넌스를 하자고 그랬는데 네. 7월 1일부터 공교롭게도 20년간 집행이 안 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을 해제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나올 때 저희 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어려웠던 게 도시공원에 대한 문제인데 네. 그것도 민간 가버넌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실타래를 풀고 풀 건 풀고 우리가 보존할 건 보존하는 이런 협치가 기억이 나고 또 이제 교통복지라고 그러는데 네네.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여러 가지 사용자와 노동자 또 전문가 의원님들 해가지고
수십 차례 논의 끝에 내년도에 버스 준공영제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처음 최초. 저희 시가 네네. 시행을 하기로 된 것도 제가 기억이 남고, 또 네 번째는 이제 문화면인데, 청주가 어찌됐든 법정 문화도시로 올해 첫 해를 맞았습니다. 그쵸. 2년간 아주 열띤 경쟁 끝에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올해 5년 동안 저희들이 문화도시 사업을 하는데 제1이 되고, 또 하나 이제 그거 아울러 연초제조창 담배 공장을 문화공장으로 만들어서 거기 이웃하는 이제 그 도시 재생 사업도, 그때 이제 국토부 장관하고 문체부 장관이 직접 현장에 오셔서 문화자원을 매개로 한 도시 재생을 하자 하는 정도로 새로운 문화를 꽃피는 문화도시 뭐 이런 것들이 제 기억에 좀 남고, 그것이 공약에 어느 정도 투영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아직도 진행 중인 공약은 많다고 하니까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이 예기치 못한 코로나19의 습격으로 안전 청주를 또다시 좀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코로나 극복 문제만큼 또 현안의 주요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를 비롯해서 청주시의 현안들은 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시죠.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아원서 얘기하신 대로 코로나 방역이 뭐 제일 우선입니다.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6월 달 들어서 확장세가 최다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하루 지금 확진자가 19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40명, 50명 선이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방역에 최우선을 두고 이 감염병에 대한 전담 조직이나 이런 걸 강화하면서 정말 시민 여러분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두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방역 우선이지만 코로나는 그다음에 그걸로 인한 경제 활동의 위축으로 생계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워서 저희 나름대로도 이 생계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핀셋 아주 꼼꼼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네. 나가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입니다. 특히 어려운 소상공인, 전통시장, 또 우리 성안길의 상인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업종별로 이걸 어떻게 진작시키느냐 하는 지금 코로나19를 하는 한편, 저희 이제 백년 먹거리 오창 다목적 가속기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위주로 하는 한편, 오송의 BT단지, 오창의 IT단지, 그리고 지금 기존 우리가 추진하는 테크노폴리스 3단계 사업이 네네.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서 삼각벨트가 된다면 청주는 100년 미래 먹거리의 든든한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에 가속도를 두고, 제일 또 제 시장으로서 고민은 우리 4천여 공직자가 네. 사실 인구 10만일 때 시청 청사를 아직 쓰고 있어서 분산돼서 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행정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그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건립에 네. 좀 주력을 하려고, 이제 7월 초면 이제 어느 정도 설계 공모가 돼서 이 국제 설계하거든요. 네네. 이걸 완전히 투명하게 해서 멋진 작품을 지금 아마 선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곧 착공해서 제 임기 중에는 이게 뭐 완공이 안 되더라도 그런 청사를 갖는 일에 주력을 해서 정말 시민들을 위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공간 속에 청주시정을 이끌어가는 요람인 청주 신청사 건립에 좀 신경을 좀 쓰려고 합니다. 네, 자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함께 이 청주 도심의 트램을 주축으로 한 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좀 트램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유럽, 또 미국 같은 넓은 나라도 그렇고 일본, 가까운 일본도 이 궤도 교통수단을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네네. 이제 여러 가지 특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미세먼지도 줄이고 또 이 어떤 면에서는 교통 혼잡도 줄일 수 있는 면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 트램에 대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는데 소위 트램 3법이라고 그래서 네. 그 뭐 철도법, 이 관계되는 뭐 도로교통법, 이 운송법 등이 다 통과가 돼서 전국에서 이 트램을 새로 도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은 뭐 트램으로 전면 교체가 되는 게 아니라 기존 간선 이 망은
트램이 운행하고 시내버스와 이게 연계된 이런 촘촘한 시스템을 갖추면 이제 우리 청주의 승용차를 억제하지 않겠느냐. 청주가 지금 36만 가구인데 자동차 등록 대수는 41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미세먼지가 중국이나 뭐 서해안의 공장 벨트에서 온다 그러지만 우리 시내에서 움직이는 자동차에 의한 배기가스로 인한 것도 많거든요. 아무래도 예, 그런 거에 대안으로 대중교통 활성화하는데 좀 더 촘촘히 하기 위해서는 중심 간선망에 우리가 무공해 트램을 놓고 거기에 촘촘히 연결하는 시내버스망을 구축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미세먼지도 작고 교통 혼잡도 잡을 수 있고 더 좋은 교통망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 트램을 도입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또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프레임 인터뷰 오늘은 한범덕 청주시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청주시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활동 내용과 또 확산 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코로나19를 처음 알게 된 건 우리 청주시 아닌가 싶어요. 그 네네. 뭐 발상지가 중국 우한이라고 그러는데 우한시하고 공교롭게도 저희가 자매결연 자매결연 20년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우리 학생들 어학연수 갔을 때 우한 계질이 나왔다 그래 놀래가지고 알게 됐는데 저희 첫 확진자는 2월 20일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넉 달 이상 이어지는데 확진자는 다행히 20명 선에서 더 늘어나지는 않고 또 한 명만 지금 늦게 영국서 온 학생 하나가 네. 지금 격리돼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없는데 인근 지역 대전이나 광주까지 지금 지역 감염이 돼서 그렇죠. 긴장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방역 최고입니다. 방역에 방점을 둡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총동원이 돼서 뭐 생각하시면 신천지 신도가 6천 명이 됐거든요. 네네. 다행히 이분들의 확진자는 안 나왔지만 저희들이 전화로 아침 저녁 이 14일간 저희들이 전화를 드리고 또 그 후에 이제 확진자가 나옴에 따라서 그 밀착 접촉자가 문제가 되는데 이분들을 찾아서 격리해야 이 노력이 굉장히 컸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진정세가 된 뒤에는 다중집합 시설 뭐 여러 가지 이제 밀집된 시설에 대한 네네. 저희들이 체크 특히 이제 교회 같은 데가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목사님들이 신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캐톨릭 스님들의 사찰의 경우도 많은 종교 행사를 뒤로 미루는 거기에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협조를 하고 그 다음에 노래방이나 학원, 체육관 뭐 이런 거에 대한 방역 요새 이제 QR 시스템을 거의 다 이제 해가지고 네네. 저희들이 완벽을 기하고 또 이제 문제는 뭐냐 지역 감염보다 해외에서 오는 분들이 지금 문제인데 이분들을 저희들이 어찌됐든 자가 격리할 때까지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공항을 통해서 KTX를 타고 오송역에 오면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저희 직원들이 대기했다가 그분들을 선별 검사하는 데까지 안내해서 선별 검사를 받는데 그게 최소 6시간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대기소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검사에 따라 양성이 되면 그건 뭐 병원으로 가야 되고 이제 외국인들이 2-3명 나왔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분들은 자가격리 장소로 저희들이 안내해서 자가격리하는 게 이게 300에서 400명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대하여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는 하는 그러면서 개인 수칙, 뭐 마스크 쓰고 뭐 이 거리 뛰기 하고 손 씻기 하고 이런 노력과 함께 이제 방역에 방점을 두면서 생계 문제 또 경제 활성화 이 3가지 문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공무원들 피로도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만 저희들 아니면 이건 누가 지키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런 긴장의 끈을 안 놓고 하절기에도 뭐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봐서 만전을 기하고 그와 함께
또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 대한 핀셋으로 지금 지원하려고 그러고 업종에 대해서도 소비 진작하는 이 노력을 기울여서 금년에 이제 지사님이 이번 달에 충북형 니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7월 달에 그 추경을 통해서 그런 지역 경제를 올리는 니들 사업에 전력을 쏟을 계획입니다. 네,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도 사실 위기 상황에 좀 놓여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특히 전통시장과 이제 소상공인 네네. 이런 분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소기업 그 운영 자금, 특별 뭐 구워주는 거 뭐 이런 거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았거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말 매출이 떨어진 데 대해서 저희들이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더라도 월세 같은 걸 좀 지원해 준다든지 휴업한 날짜를 짜져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이런 노력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기초수급자들은 생활 능력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분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네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은 제도가 되는데 그 바로 위에 계층, 뭐 소위 차상위 계층이라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벌어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분들이 어렵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실태를 저희들이 알아서 여기를 지원해야 되겠다. 이게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그 특별 고용 노동 형태를 조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도 같이 보고 그분들을 좀 등록받고 발굴하고 또 젊은이들에 대한 거,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문제도 같이 봐가지고 요걸 진작시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업종에 따라서 어려운 업종이 어딘가 이런 거. 그리고 다행히 오늘 보고 이번 주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전국적으로도 수출 이 아주 내려막는 둔화세가 좀 완화됐다는 겁니다. 한 25%까지 내려갔다가 네. 10%대로 진입했다는데 저희 중소기업 내지 여러 가지 수출 위주로 하는 기업에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저희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부여되는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 청주시에서는 지정 요건 완화를 건의하는 등 그동안 공을 좀 많이 들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특례시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이제 지방자치 기구가 단체라고 그러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 광역시처럼 그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네. 우리 청주시나 군처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천차만별인데 저희같이 100만에 가까운 85만의 시가 있는가 하면 인구 3만 이하도 안 되는 군도 있는데 네. 이게 인류적으로 똑같은 제도로 지금 묶여 있어서 적어도 광역지방자치단체급에 가는 대도시는 어느 정도는 자율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 뭐 큰 도시계획이나 뭐 주택지역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기본계획 승인 받는 건 뭐 광역단체에 받는데 그 조그만 변경사항 같은 거는 저희 자체로도 할 역량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 그런 범위는 좀 권한을 줘야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그리고 저희들이 잘못 하면 전문가에게 용역을 많이 주는데 네네. 조그만 용역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자체의 연구원이 있다면 거기에 의뢰를 해서 용역비를 신속하고 또 정확하고 비용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데 그런 권한이 지금 없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권한을 위해서 특례시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인구 100만이었는데 다행히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정부 법안으로 지금 내놓는 거에는 어느 정도 그 탄력성을 넣게 돼서 가능성이 좀 보여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볼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5월에 이제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의 오착 유치로 청주시가 뭐 세계적인 과학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 많은 기대를 좀 모으고 있습니다. 방사관 가속기 유치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또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요. 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 않습니까? 방사관 가속기.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 시에 오는 것은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라고 그러는데 네. 이게 차세대 아주 중요한
첨단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기기라고 그래서 저희가 포항에 있는 것을 도지사님하고 같이 견학을 가봤는데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거에 대한 부가가치는 뭐라고 말로 할 수 없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4차 산업혁명 지금 말로만 하지만 이 가령 코로나19에 있어서 예방주사약, 예방약, 백신이 나왔다. 네.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한 부가가치는 뭐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치료약이 나왔다. 이걸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기가 방사능 가속기라네요. 그게 물질의 기본 단위를 알아내는데 꼭 필요하다는데 특히 이걸 운용하는 것은 최첨단 회사고 거기에 최고급 인력이 와서 뭐 포항에 가보니까 한 3, 4일 밤을 새서 이걸 작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 호텔도 못 가고 그 옆에 숙소에 있어야 된다는데 네. 청주 같으면 이제는 뭐 그건 집을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첨단 회사에서 연구 인력을 너 거기서 살면서 계속 이용해라. 그러면 그 고용 인력 그분이 먹여 살리는 거는 10명, 20명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000명, 10,000명이 될 수 있는 엄청난 부가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제 예타를 이번에 통과를 했습니다. 예타 대상에 올라갔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이제 하게 되고 설계를 하고 거기에 기반 시설을 아마 2022년까지 하게 되면 27년까지 이제 이걸 구축을 하는데 그러니까 28년 이후에는 이걸 이용한 최첨단 산업 시설들이 돼서 뭐 최첨단 물질, 최첨단 뭐 약 이런 게 나오게 되겠죠. 여기를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들을 일할 정주 여건, 교통 여건, 또 여러 가지 지원, 그리고 뭐 사이언스 빌리지라고 과학자들 뭐 모이는 집도 만들어주고 네네.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뭐 특별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와 이건 철저히 연계하고 과학기술정보부하고도 같이 해서 이 오창 방사선 가속기는 그렇게 얘기하대요. 우리나라의 최고가 아니라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면에서 기대를 가지시고 한번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동안 청주시는 아동이 안전하고 또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만들기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동 친화 도시 조성 추진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청주시의 아동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요즘에 뭐 시민 여러분 뭐 이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렇죠. 어린아이 학대하는 네.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끊이질 않고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참 걱정이 많으실 줄 아는데 저희 청주도 이 문제 때문에 소위 유엔의 산하기관 유니세프에서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내년도에 저희들 가입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참여 위원회도 좀 만들고 여러 가지 아동을 위한 여러 가지 기구와 제도를 재정비하면서 착착 진행되고 있고 이게 된다면 아동들이 마음 놓고 자랄 수 있고 아동 학대와 같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내일의 우리의 기둥인 이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자라날 수 있도록 청주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 세종대왕 행궁을 재현한 초정행궁이 부분 개장을 했죠. 앞으로 관광 명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초정행궁을 비롯해서 청주시의 관광 발전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작년 그 12월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다른 곳도 아닌 문화재주청에서 열렸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각부 장관, 그 관광에 관련된 단체장들 여러분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했는데 청주는 지금 코로나19로 주춤하지만 네. 청주 공항의 항공 수요가 300만이 넘어섰습니다. 또 그와 함께 오송 KTX 역이 이용하는 인구가 20년 예상보다 훨씬 빨리 8년 만에 800만을 돌파하고 금년에 1000만 정도 가지 않을까 하는 교통 요충지가 되고 있어서 그런 지리적인 여건에 또 지금 얘기한 문화재주청, 세종대왕 행궁, 또 우리 청남대, 또 우리 상당산성 같은 역사 고도의 문화자원이
지금 산재해 있고 또 경치도 굉장히 좋은 비교적 전국 국토에서 2시간 이내에 올 수 있는 여건 이런 입거장을 가지고 관광자원화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이제 이번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드신 마무리한 우리 또 초정 탄산수가 유명한 거기에 행궁을 복원을 마치고 이제 운영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조심조심하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그 앞에는 초정 약수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 클러스터 작업. 근데 요새 관광은 무조건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네네. 어떤 테마가 있는데 거기는 초정 약수라는 거와 여러 가지 쳐서 좀 힐링, 그 건강을 할 수 있고 마음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주제와 교육,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통한 훈민정음이라는 과학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이런 테마파크로 좀 나갈 계획으로 있어서 관광에도 저희 청주가 중요한 지역임을 인식해서 한번 힘을 쏟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민선 측이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청주시 발전을 위해 고민도 더 깊어지실 테고 또 계획도 많이 세우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향후 2년의 시정 운영 계획과 또 방향성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청주 조금 전에 이제 관광 발전 계획에서도 말씀드린 유리한 지정학적 입장과 네. 미래 산업에 놓고서 보지만 청주는 기본적으로 청주초원 통합으로 전국에서 굉장히 넓은 지역이지만 가장 중심 지역에 있는데 이게 참 재미난 게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동쪽 지역은 1500년 역사를 가진 역사 고도이고 또 서쪽은 경부선 KTX 오송역이 있는 것처럼 네. 호남선과 경부선의 분기역이 있는 우리나라 대동맥이 지나가는 요충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고도는 그 고도의 전통 가치를 살리면서 저희가 그것을 문화적인 것으로 입히는 그러기 때문에 공공이 좀 투자를 좀 많이 하려고 그러고 서쪽 지역은 그런 교통 대동맥의 중심이고 세종시가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이점을 살려서 21세기 최고의 현대 도시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건 민간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투 트랙으로 저희들이 나가려고 합니다. 그 중심에 여러 가지 문화재조창이나 또 청주 읍성 또 아까 얘기한 초정행궁 네. 뭐 여러 가지 역사 자원을 벨트화해서 묶이고 이쪽은 오창 IT 방사성 가속기 오송의 바이오 질병관리본부로 이제 세계적인 중심지가 됐습니다만 네네. 그리고 청주 테크노폴리스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의 트라이앵글 삼각벨트를 만들어서 100년 먹거리와 역사 전통성이 있는 우리 청주로 구현해 나가면 청주의 모습은 21세기에 새롭게 부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부 사항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풀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85만 청주 시민과 또 시청자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예, 무엇보다도 코로나19는 지금 진행형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시민 여러분들이 참 인내와 협조로 우리 청주는 코로나에 대해서 이겨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게 진행형입니다. 이웃 지역이 지역 감염이 되고 세계적으로 아직 확산세에 있는 만큼 좀 더 시민 여러분 조금 더 참아주시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희 시 4천여 직원 여러분과 같이 해나가는 한편 아까 말씀드린 살기 좋은 문화도시 청주를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웃는 청주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제가 사자성어가 여민동락이라는 시민 여러분들과 같이 행복을 나누자는 그런 사자성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청 직원과 함께 시민 여러분 모두 손잡고 코로나 이겨내고 함께 웃는 청주 만드는데 참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한범덕 청주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웃는 기적이 일상이 되기를 올 한 해를 시작하며 한범덕 시장이 강조했던 말인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민선 측의 후반기 또 청주 시민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청주시가 뚜렷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